오늘 모셔볼 분은요, 어, 캡틴에서 가장 핫한 분이세요. 여기 가도 이분이 계시고, 저기 가도 이분이 계시고, 여기 가도 이분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저기 가도 이분이 말씀하고 계시래요. 그만큼 성장도 많이 하셨고, 요즘에 영향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는 분인데요. 네, 맞죠? 힌트가 나왔네요. 네, 오늘은 작년 12월이었나요? 12월 맞죠? 12월에 EVP가 되셔서 이제 리더의 길로 들어오신 박현우 사장님과 전소연 사장님의 성장 스토리를 들어볼 텐데요. 저희가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마이크 켜주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글로벌 CEO, 여기서는 우연 부부라고 별명이 지어졌는데요. 전소연. 그리고 전소연 사장 남편 박현우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강의했는지 모를 만큼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기억이 잘 나지 않은데 굉장히 오랜만에 하니까 가슴이 떨리고 긴장이 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에 전소연, 박현우의 성장 스토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죠. 저희가 그래도 몇 번의 강의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만큼 힘들었던 게 없는 것 같아요. 성장이라고 하니까 왠지 굉장히 부담스럽고 뭔가 조금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고 뭔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목을 물어보셨는데 저 혼자서 적은 내용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앞이 깜깜한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경험도 없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선배 사업자분들께는 웃겨 보일 수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에 집중했던 한 해라고 말하고 싶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이라고 해봤습니다.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달라고 하시니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떠올렸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성장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성장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제 아이 사진인데요. 저희 큰 아이예요. 저희 큰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11년 전이에요.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작았는데 이게 올해 새해 1월 1일 날 저희가 똑같은 포즈 이게 그 페이스북에 뜨더라고요. 이제 11년 전 오늘 이렇게 하면서 아이하고 똑같이 한번 찍어봤어요. 우리 아이가 정말로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나는 성장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2015년도 겨울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6년이 딱 지났더라고요. 이때 저희 막내가 이제 돌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막내가 돌도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 눈이 많이 와가지고 같이 너무 재밌게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저희가 안타깝게도 저희가 계속 더운 나라에 살아가지고 눈을 한 6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올해 아이들하고 같이 또 눈사람 만들고 재밌게 놀고 사진을 찍어봤는데 비교해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이 컸다. 나는 어떻게 성장했지? 라는 고민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2주일 전쯤에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런 때도 있었네? 라고 웃으면서 그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사실 저한테는 이 사진이 없었어요. 7월 23일, 2020년 7월 23일 날 저와 첫 후원 미팅을 했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막 어제 저녁에 스폰서링을 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약 6개월 정도가 좀 지났더라고요. 약 7개월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나는 어떤 성장을 했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글도 읽고 하다가 이런 멋있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실패는
곧 경험이고 경험의 누적은 곧 성장이다. 그리고 성장의 누적은 곧 성공이다. 그래서 결국 실패의 누적은 성장의 누적과 같고 성장의 누적은 곧 성공과 같다. 성장의 스토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내가 뭘 한 게 있나? 내가 뭘 잘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이 반대로 내가 작년 동안 뭘 실패했고 내가 어떤 거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강의가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쉬워지고 할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어떤 실패들을 했나, 내가 어떤 잘못들을 했나, 어떤 실수들을 했나 생각해보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 들었던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 살고 있는 강의 중에 하나가 세바시에서 구글 조용민 매니저가 했던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용민 매니저가 저는 사실 이 강의에서 처음 봤었는데요. 조용민 매니저가 마지막 쯤에 이 젊은 사람들 혹은 듣고 계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 아니면 자신이 매일매일 자신에게 되뇌이는 말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매일 이불킥 하세요. 매일매일 이불킥 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듣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이분이 이불킥을 매일 해야 된다니. 나중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불킥을 한다는 거는 뭔가 부끄럽다. 그날 하루를 되돌아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때 그 순간이 너무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들고 내가 너무너무 실수하고 잘못한 것 같은 거. 그런데 내가 이불킥을 하지 않으면 내가 도전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작년 한 해 제가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처음 알아보고 처음 접하고 그래도 이불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나마 실패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사실 성장 스토리는 너무 고상한 표현이고요. 2020년 박현우의 이불킥의 기록들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하면서도 봤는데 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우리 전소연 사장이 되게 재밌어했습니다. 정말 레알 현실 이제 이불킥이라고 제가 어떤 이불킥들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몇 가지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첫 번째 이불킥은 우리 전소연 사장하고 혼자서 막 다투던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제품은 필요한 것만 써야지 왜 이렇게 많이 써? 뭐 이런 이야기들. 전소연 사장이 2019년도 8월에 처음으로 뉴스킨 이제 했어요. 사진을 지난 성장 스토리 때도 사진을 보였었는데 8월 초에 저는 먼저 쿠웨이트에 들어가고 전소연 사장만 이제 한국에 남아서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늦게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 같이 이제 센터도 가서 체험도 하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체험을 하고 알아보고 뭐 이렇게 했어요. 전소연 사장이 사실 어떤 뭐 막 많이 뭘 사고 하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저희가 학생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사는 방식, 소비를 하는 방식, 뭐 그런 것이 사실 그때 당시에 그거에 너무 이렇게 얽매여 있다는 거를 저희도 알고 있는데 고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저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냥 정말 이런 게 별거 없이 우리 학생 때 둘이 같이 시작하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나, 뭐 검소하나, 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생각했었어요. 이제 그런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뉴스킨이라고 하는 화장품은 되게 비싼 물건이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든 뭘 하든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최저가를 검색해서 사는 것에 최적화돼 있고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라서 이제 뭘 할 때마다 이제 내가 싼 걸 사면 너무 그날은 성공한 날이고 너무 좋은 날인데 이게 뭔가 그 저의 그 알게 모르게 드는 그 실패감이 맨날 드는 거예요. 뉴스킨을 맨날 사시고 이제 가지고 오고 이제 하나 둘씩 물건이 늘어나고 처음에는 이제 그 바디바만 샀었는데 점점 물건이 늘어나고 저희가 이제 쿠웨이트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물건이 이제 한국에 있었다면 제가 뭐 출근을 했다가 돌아오기 전에 박스를 뭐 치워버릴 수도 있고 한데 모든 물건이 저를 통해서만 공급이 됐거든요. 이제 저희 회사 동료들이 이제 휴가를 나갔다가 들어올 때만 공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부탁하기도 미안한데 뭐가 뭐 갔다 올 때마다 계속 생기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뭐 디바이스도 오고 막 뭐 자꾸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의 TR90이 나왔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뭐 화장품은 화장품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이런 걸 하겠다고 갑자기? 그런데 이제 전소연 사장이 아이를 이제 셋을 낳고 나서 이제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살도 많이 찌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되게 이제 살을 같이 빼고 운동을 같이 하자. 막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랑 같이 조금씩 해보자. 이렇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막 이렇게 막 게임도 사주고 같이 이제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라고 하면 절대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난 이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길래 저랑 되게 이제 막 싸운 건 아니었지만 실랑이가 있었어요. 아니 여태까지 내가 하자고 할 때 단 한 번도 이게 지속이 안 됐는데 이거 비싼 거를 해놓고 할 수 있겠냐.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놓고 이제 제가 한 게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내가 살을 빼줄게. 그리고 제가 책을 한 20권을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책을 한 20권을 읽어가지고 그 서점에 있는 네노라고 하는 다이어트와 관련된 베스트셀러 책을 다 읽어가지고 제가 완벽한 그 식단과 운동표와 모든 거를 이제 전소연 사장을 위해 짜줬는데 전소연 사장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그런 거에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이제 나중에 이거 정말 너무 낭비가 많은 거 아니야? 제대로 쓴 거 맞아?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사업을 알게 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전소연 사장이 사실 처음에 저희 부부 사업을 하기 시작했을 때 공공연하게 너무 많이 말하고 다녀서 민망했는데 가장 좋은 점이 뭐냐라고 사람이 물어보면 신랑이 제품 쓰는 거를 반대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행복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너무 조금 쓰는 거 아니야? 너무 매일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이틀 만에 하고 그러지? 이렇게 띄엄띄엄 쓰는 거 아니야? 좀 더 다양한 제품들을 체험해 봐야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 사업이 어떤 건지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제품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내 제품을 써줄 리가 없죠. 사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내가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제품을 쓰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로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걸 내가 잘 알지 못했구나.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내가 바로 매장이구나. 우리가 무점포라고 하는데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비싼 점포죠. 뉴스킨은. 저희가 나 자신이라고 하는 매장을 갖고 있다면 내가 매장을 관리하는 거는 나의 당연한 의무라는 거를 굉장히 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내가 아름다워지고 젊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는 거를 또 배울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저의 그 이불킥 중에 하나는 사업은 정말 고상하고 멋있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사업을 조금 알아보고 저는 바로 쿠웨이트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접하거나 볼 수 있는 사업의 모습이 특히나 이제 저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멋있게 강의를 하는 사장님들만 봤어요. 그러다 보니 저의 머릿속에는 뉴스킨 비즈니스 정말 어떻게 보면 편하고 앞에서 강의만 하고 정말 멋있구나. 너무 좋다. 나도 뉴스킨 사업 정말 사업 고상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다른 사람들이 다단계라고 하는데 내가 사업을 이해해보니 이건 정말 어떤 것보다도 큰 비즈니스고 가능성도 넓고 아주 훌륭한 기회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도 비즈니스처럼 고상하게 해봐야겠다. 자, 이제 회사에서 출장을 가고 회의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방에 앉아서 이제 컨택된 사람들하고 줌으로 미팅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말로만 설명하고 또 다른 거 하나 제가 했던 거는 나는 원래 나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나랑 너무 친한 사람이었고 주변에 뉴스킨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부정이 없는데 아직 다른 사람들은 부정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다가가면 아마 굉장히 불편해하고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오히려 싫어하거나 역효과가 날 거야. 나의 주변 친구들은 그 중에서도 내가 말하기 편한 사람들만, 나를 오해하지 않을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말해야겠다. 나머지는 천천히 시간을 가져도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말하기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나 혼자서 굉장히 만족할 수 있고 실패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일만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외국인들에게 STP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았지만 제 마음 한가운데 물론 제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만 이걸 한 것은 아니었지만 궁극적으로 제 마음속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쿠웨이트에 있을 때 데몬을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강의를 듣고 미팅을 참석하다 보니까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2달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뉴스킬을 들은 게 2달도 채 안 됐었어요. 제가 9월 9일 날 출국을 했으니까 사실 한 달하고 보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만 있다가 이제 쿠웨이트로 출국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사실 데몬을 본 적도 없었고 제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데몬을 한다. 이제 강의 속에서나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내가 남자고 난 특히나 쿠웨이트에 있는데 뭘 들고 다니면서 발라주고 이게 될까? 이거 진짜 비즈니스인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될 때만 정말 최소화해서 제가 아는 주변에 부담 없는 사람들한테만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은 사실 콜드에 대한 건데 콜드를 나중에 이제 여러 경로들로 듣게 됐어요. 이거는 억양이 옛날 그 개그 프로그램 아시죠? 콜드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게 비즈니스라고 하고 사업이라 했는데 막 나가서 콜드를 하고 뭐 그런 것도 해야 돼. 아 여긴 북구가 아닌데. 왜 이렇게 뭐 이런 거 막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이불킥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확신, 나를 점검하는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전소연 사장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물론 슈도 플랜에 나오는 방법 딱 강의만 하고 아주 쉽게 사람들한테 45초만 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그런 가치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크다면 그 이상 하지 못할 이유가 과연 있나. 그리고 성공자들이 실제로 했던 그 하나하나의 노력이 정말로 그분들을 이렇게 성공으로 만들었다면 내가 그것을 거부할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친구들에게 하기를 약간 망설였던 그 순간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때부터는 친구 먼저,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먼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 사람이 어떤 부정을 갖고 있을지, 왜 안 되는지 판단하지 말고 결국의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구나. 나의 확신이 어떤 건지, 내가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의 크기가 어떤지, 내가 이 제품과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단단한지 결국은 그거가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불킥을 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얼마면 돼. 내가 원한다면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김경수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성공하려면 1일 1데몬 이상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전소연 사장과 함께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가 그날 만나는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무조건 콜드로 만남을 하고 만날 때에는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몬, 사업 설명,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꼭 보여주고 그 만남을 맞춰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을 이제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제 친구들 거의 뭐 15년 전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마이스토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니고 ROTC로 군복무를 같이 하고
입사도 사실 이제 같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같이 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 3년 전쯤에 독립을 했어요. 이제 스타트업을 차려서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친구한테 사업은 어떤지, 제 사업의 가치는 어떤지,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사업의 매력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렵더라.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 그런 방금 제가 했던 거, 사업은 고상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 그게 바로 선비 마인드야.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회사 바깥에서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해 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사업 선배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내가 무언가에 숨어 있고 뒤에 있고 가려져 있으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성공의 지름길은 없다. 내가 내야 할 대가를 디스카운트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야 될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빨리 내면 빨리 가는 거고 내가 천천히 적금으로 지불하면 적금으로 가는 거다. 결국에 지름길이 없고 내야 할 총액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지금 그것을 내야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꼈던 거는 작년 연말에 느꼈던 거는 내가 요즘에 식당을 가면 선불 식당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쿠웨이트를 가기 전에 한국은 대부분이 다 먹고 나서 결제하는 후불 결제였거든요. 그리고 쿠웨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은 다 저희가 먹고 나서 결제하는데 한국 와보니 최근에는 선불 식당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제품을 주문하고 제 음식을 주문하면 항상 선불로 결제를 하고 식사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만큼 이 사업의 성공과 비슷한 게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대가를 지금 준비하지 않고 지불하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말자. 내가 어떤 보상, 내가 원하는 성공의 그림, 그것을 바라기 이전에 나는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했나를 꼭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꿈은 소박하게입니다. 처음에 우리 전소연 사장이 우리 박주환 사장님과 후원 미팅을 했었어요. 2018년도, 19년도에 미팅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미팅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전소연 사장이 미팅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옆에서 막 한참 잔소리를 했거든요. 이제 박주환 사장님이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얼마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의 소원이 있으면 이렇게 자기의 꿈을 펼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전소연 사장님이 저는 매달 1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래도 내가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이제 매달 받는 월급에 이제 쓰는 게 얼만데 갑자기 저기다가 100만 원이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냐.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다고 막 옆에서 뭐라 했거든요. 또 이제 그 박주환 사장님이 물어봤어요. 전소연 사장님은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뭘 하세요? 전소연 사장님이 저는 잠을 잡니다. 신랑은 화장실에서 만화책을 봐요. 제가 옆에서 그걸 듣고 또 아니 우리가 그 여가 시간에 하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가족들끼리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를 우리는 돈 안 드는 이런 일만 하고 살아요 라고 얘기하면 너무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저희 굉장히 그래서 박주환 사장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여태까지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한 중에 가장 소박하신 분이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저의 경우에 전소연 사장이 사업을 하는 걸 보고 작년 7월에 같이 했을 때 사실 막 이걸로 성공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 이런 것에 큰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제가 근데 막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니까 전소연 사장이 이제 굉장히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사람들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도 받고 이제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막 복잡하고 전소연 사장이 그리고 또 이게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이불킥이니까 전소연 사장님이 또 되게 잘 못하시는 게 그 보상을 되게 잘 못하세요.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이제 잘하고 계신데 초반에는 보상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제 어깨 너머로 들은 것만 해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를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걸 자꾸 이제 헤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하냐 옆에서 하다가 이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내가 뭐 집에 있으면서 어차피 이제 휴가 있고 하니 그런 거라도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걸 힘들어하니까 제가 이제 7월 23일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후원 미팅을 했을 때 제가 뭐 막 우리는 막 뭐가 되고 뭐가 돼야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아내가 그 보상 계산하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휴가 기간에 노는 동안에 이걸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소극적이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사업 속에 초대는 부담이 가지 않게 사람들 붙잡고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부담 주고 관계를 해치게 되고 너무 정석적인 그런 거 사업은 천천히 오버하지 말고 왜 100만 원 원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김범준 사장님 강의에 항상 나오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절벽이 50cm 떨어져 있는 거를 점프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1m 50cm 떨어져 있는 사람이 점프하려고 하는 거는 힘이 다르다. 저희는 이런 달팽이 같이 50cm를 뛰고 싶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주 천천히 이렇게 너무 무리하면 욕심 많아 보이고 사람들한테 너무 열심히 하면 너는 회사 잘 다니고 돈도 많이 버는데 뭐 얼마나 돈독이 올라서 이러냐 뭐 이런 욕 들으니까 할 거 다 하면서 우리 천천히 사업하자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불킥한 후 나는 이 사업이 줄 수 있는 가치가 뭔지 내가 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의 크기가 어떤 건지를 알고 나서 제가 예전에 갖고 있던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을 찾고 굉장히 흥분을 느꼈던 게 생각이 나요. 이게 정말로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꿈이라는 거는 살다 보니까 오래 살진 않았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내가 그거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꿈이 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멀리 있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꿈이 아니라 그냥 희망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꿈과 희망은 다르잖아요. 꿈은 우리를 뛰게 만드는데 희망은 저희가 그냥 잠자고 꿈꾸고 부러워하게 만드는데 이 세상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성공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이. 전소연 사장과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쿠웨이트에서 전화통화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부끄럽게도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그 노력의 끝점이 성공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나는 노력에 만족하는 사람이었지, 그걸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그 마지막 그림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었던 것 같다. 김범준 사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나는 시작할 때부터 월급 1억이 목표였고 단 한 번도 그거를 애누리줘 본 적이 없다. 저도 그래서 똑같은 목표를 세웠어요. 월급 1억을 위해서. 제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STP 했는데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다짐했던 거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곧 월 1억을 벌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돈을 너희들을 나라에서 내가 벌게 된 돈을 내가 가지고 와서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곳에 놓고 올 테니까 우리 정말 같이 열심히 해보자. 제가 그 친구와 함께 약속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꿈의 크기가 곧 나의 성장의 크기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성공이 아름다운 것은 곧 성장과 실패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구나. 그래서 나의 이불킥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의 성장이 시작되고 우리가 실패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의 성공이 시작된다. 제가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매일매일 실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이제 시작이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만화예요. 가우스전자라고 하는데 그 만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회사원들 이야기인데요. 신입사원 때는 밤새는 줄 모르고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점점 일이 지겨워지고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성장을 멈췄구나. 사람들이 가장 즐거울 때는 이기거나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을 때라는 메시지를 주는 만화였습니다. 성장이 멈춰버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지겨지고 그것이 일이 되어버린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껴서 제가 이거를 프린트해서 제가 회사 직장 책상 앞에 붙여놓고 있었어요. 이 만화가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일을 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려고 노력했더니 일이 즐거워졌다. 뉴스킨을 하면서 제가 지금은 아직 이제 시작이다 보니 아직은 지루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기대되는데 언젠가 이게 나한테 일이 되는 순간 내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성장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과 이야기할 때도 계속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는 결과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행동 목표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대가 지불을 다 한 후에 대가 보상을 바라자. 작년에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가장 감사한 건 9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저희에게 이 뉴스킨 비즈니스 같이 하자고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문을 두드려준 저희 비즈니스 스폰서 사장님이신 나성경, 박지원 사장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의 1대 스폰서 이윤경, 조현철 사장님 부부께도 감사드려요. 그분들의 꿈을 알게 된 이상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분들의 꿈도 이루어지게 하고 싶고 저희 스폰서님들의 꿈도 이루어지게 하고 싶고 또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겼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에 계시는 유정남 사장님, 김선미 사장님, 그리고 부산에 있는 우리 밀레니어 김은서 사장님, 또 이미진 사장님, 또 제주도의 김화동 사장님, 또 무엇보다도 저희 가족이신 양가 부모님들, 전주의 시부모님, 그리고 친정 부모님들 묵묵히 믿어주시고 저희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셔서 부모님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부모님들께 효도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서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 일이. 그리고 저희 아이들 지금도 아빠랑 이거 끝나면 브롤스타즈 게임 하려고 안 자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영원한 동반자인 저희 신랑인 박현우 사장이랑 또 이렇게 비즈니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멋진 비즈니스라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 한 번도 저희가 EBP가 저희의 목표였던 적은 없었어요. 저희가 아까 했던 그 이불킥을 마치고 우리는 무조건 끝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도 위만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진희 사장님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가장 그러니까 제 마음이 되게 동했던 그 초대 강의가 이진희 사장님 강의였거든요. 그걸로만 봤었는데 그분이 했던 그 말을 제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제가 좋아했던 강의를 한 달 동안 듣기를 하고 있는데 1월 달에가 제가 그래서 이진희 사장님의 그 강의를 다시 듣고 있어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거였어요. 모든 성공자들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밤과 새벽이 있었다. 제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희의 밤과 새벽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성장들은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장하는 캡틴 그룹이 폭발하는 한 해를 응원하고 저희도 열심히 뛰면서 모든 분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5초만 더 함성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해라. 진짜로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라고 하신 정말 2021년이 더 기대되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 공감되는 부분도 되게 너무 많지 않았나요? 강의 들으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얘기한 줄 알았어요.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고 저도 최저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최저가 산 다음에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해요. 그 이익 때문에. 제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엄청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공감도 되게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이제 박현수 사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셨고 전수현 사장님 같은 경우는 9년 전에 사업을 그 권유를 받으셨다고 마지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신 거를 보니까 그 리더 사장님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했고 나이가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내적으로 너무나도 멋지신 분들이라는 것을 저희 모두가 느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